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부사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붙이는 것을 배웠는데요. 바로 이렇게 목적이나 원인, 판단, 결과와 같은 의미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의미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부사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 네 가지 의미만 다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왕 배우는 김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있는 지금 이 시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 이렇게 프랑스를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상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은, 업무적인 시간은 이렇게 프랑스를 방문하는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게 있는데요. 영어에서 시간을 나타내주는 동사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비동사가 시간을 나타내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영어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 있는 시간 시점을 나타내 줘야 되니까 비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is를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프랑스를 방문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 주는 to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일정상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운 표현은 문법에서 be2 용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태를 따가지고 be2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미래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will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쓰느냐? 이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격식을 차리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문서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행동이나 일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를 나타내주는 다른 의미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미래를 나타내주는 방법 will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will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탐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is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어떤 것이 이미 going,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나간다라는 의미로 확실한 미래 행동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e2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 be2라고 하는 것은 be going to보다 공식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확정되어 있는 못을 박는 듯한 그러한 미래의 행동이나 상황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e2를 이용한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 흐름에서 당신이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점의 앞에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겠죠. 바로 미팅에 참석하는 것,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지점부터 이렇게 참석하는 쪽으로 시간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비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방향을 의미하는 to를 이용해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표현을 갖다 붙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 일정상 지금 미팅에 참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당신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군인이 있는데요. 군인이 있는 지점이에요. 지금 병사가 있는 시간 지점이 있고요. 그 앞에는 바로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예정된 일 또는 확정되어 있는 운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사의 시간은 바로 이렇게
죽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사가 있는 시간 지점을 비동사로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붙여주면은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 병사는 전쟁에서 죽는 쪽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이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병사는 그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러한 표현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앞으로의 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무와 운명을 나타내주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 지점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시간 지점을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간 지점은 지금 아무도 목격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간 지점이니까 비동사를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상 확실하게 이렇게 되리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리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확고하게 이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시간을 흐르길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영어로 나타내 주면 바로 비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상 확실히 이렇게 하리라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비동사와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더 봤는데요. be2를 이용해서 가능성을 나타내 줄 수도 있었죠.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주 확정되어 있는 확고한 그런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e2를 이용해서 의도를 나타내 줄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의도를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be2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확고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쓰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be2 용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not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be2 용법을 부정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not을 투부정사 앞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be2 용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구분할 의미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맥상으로 이것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하느냐? 바로 명확하게 정해진 앞으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쉽게 be2 용법을 기억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표현들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정오까지 그 호텔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일단 비동사를 이용해 줘야 되니까 you are를 써주고요. 지금 당신이 있는 시간 지점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바로 도착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 호텔에 라는 것은 부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오까지도 마찬가지로 부사니까 by를 이용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써주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그 방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주어는 nothing이 있으니까 nothing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연결시켜줘야겠죠.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거니까 당연히
be 플러스 pp 상태 표현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o be found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방 안에서는 부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동사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you are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not을 이용해서 not to play 컴퓨터 게임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밤에라고 하는 것은 부사니까 at night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의 고국을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비동사를 이용해서 he was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보지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never를 써가지고 부정의 의미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never to see 나오고 그의 고국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다시라는 부사를 뒤에다가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